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이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에셋업은 한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저는 환율과 한국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환율부터 볼게요. 파란색 선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고 빨간색 선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크게 상승했던 때의 환율 변화를 볼까요? 1985년부터 1989년까지를 보면 환율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4년 동안 코스피는 무려 8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를 봐도 환율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9년 동안 코스피가 무려 8배 가까이 상승했죠. 그리고 최근으로 돌아오면 2021년에 코스피가 역사적인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맞이한 상태로 2025년까지 횡보 중인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환율은 1080원에서 1488원까지 급격하게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환율이 1400원을 초과했을 때는 1998년 IMF 위기 때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이 1488원까지 급등하면서 역사적인 금융위기 당시의 환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환율이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운이 좋으면 박스권에서 행보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를 같이 본다면 예측의 정확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코스피고 보라색 선이 한국 기준금리, 초록색 선이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코스피가 8배 가까이 상승했던 시기인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과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한국과 미국 모두 기준금리가 높았던 상태에서 하락했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더 급격하게 인하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때 코스피로 글로벌 자금이 집중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도 다시 좁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걸 넘어서 제로금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머물렀을까 하는 의문이죠.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였고 제로금리 기조가 7년간 유지됐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집중된 거죠.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3%나 높은 한국 주식시장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었던 겁니다. 미국이 더 안전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였으니까요. 최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변화를 보면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몇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됐고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 인하 기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점차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면서 코스피가 상승해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기준금리가 높더라도 경제가 회복되거나 수출 성과가 좋다면 코스피는 상승할 수 있지만 실물 경제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코스피는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환율이나 기준금리를 통해서 코스피를 진단해보니 2030년까지 코스피가 5천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코스피가 5천을 간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2배도 오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차라리 더 확실하고 안전한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 그리고 S&P 500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